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첫 주 서울의 아파트 값도 지난주보다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렸지만 부동산 시장엔 여전히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설 성수품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경우 28만 원이 들어가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23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4만3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후반쯤 다시 한파가 찾아오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은평구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나 단체를 모집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새해 첫 주 서울의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또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렸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여전히 냉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지 둘러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구 녹번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달 전 이 아파트 단지 84.9제곱미터의 집이 거래된 금액은 8억 7천만 원. 2년 전에는 12억 원대에 거래되던 집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2021년 하반기 13억 6,500만 원에 거래되던 집이 2달 전에는 8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은평 지역 아파트 값이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기 고가가 12억 정도 나갔었는데 거기서 지금 한 4억 이상 빠진 상태라서 금매에서도 초금매, 거기서도 또 몇 천을 깎아서 계약을 하려고 가격이 엄청 폭등을 했잖아요. 원리치가 나왔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월 첫째 주 은평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92%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이 서울 평균을 넘어선 가운데 녹번동과 응암동, 불광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30% 가까이 빠졌지만 거래 절벽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55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거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금리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뭐 대출 매덕 받으면 한 달에 상환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다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부동산 규제가 풀린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매수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그래도 없어요. 대출 규제 풀려서도 금리가 인상의 여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내가 감당이 안 되고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침체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공인중개사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버텨보려고는 하는데 이제 매출이 너무 없고 하니까 임대료 내기에도 빠듯하고 하니까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인중개사 대부분은 당분간 거래 절벽 속에 집값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란 답변을 내놨습니다. 올해도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나아지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는 별로 좋진 않아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곳입니다. 또 이중계약서 체결과 허위 매물 게시 위반, 무자격 불법 중개와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꺾이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4만3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나쁨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 전화 연결됐습니다.
먼저 추위가 잦아드니까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궁금한 게 날씨가 포근해지면 왜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겁니까? 3한3이라고 하죠.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 마치 기상학적 용어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데요. 이렇게 기온과 미세먼지와의 연관성은 모든 계절에 통하는 건 아니고 일단 겨울이기 때문에 통합니다.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영향을 주는 대륙성 고기압은 통상 미세먼지를 쓸어내는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북서풍을 타고 내려온 국외 미세먼지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좀 추운 날씨이기는 하지만 찬바람이 확장하면서 함께 쓸어내기 때문에 비교적 미세먼지 상황은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 이 고기압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안정적인 성질로 변화된 고기압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고기압 주변의 풍계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시키는 그런 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그대로 축적되게도 만들고 또 국외에서도 추가적으로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날씨가 포근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외출이나 환기도 자연스럽게 꺼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수치가 안 좋을 때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무엇보다 대기예보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공기질을 관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실시간 대기질 상황 체크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경우에는 일단은 호흡기가 취약하신 분들은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바깥에서 활동할 때도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을 수 있는 이를테면 도로변이나 공사장 주변을 피하시고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도 또 개인의 건강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차단 정도에 따라 착용하시는 게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단계별 수준과 내가 위치한 곳들의 상세한 관측 정보를 좀 확인을 해서 나쁨이라고 해서 무조건 창문만 닫고 꾹꾹 환기를 안 시키면 오히려 실내 공기순환이 안 돼서 바깥보다 실내가 농도가 더 높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내가 위치한 곳의 상세 미세먼지 혹은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을 살펴보고 나쁨이더라도 보통에서 살짝 벗어난 수준이라면 좀 대기순환이 원활한 낮 시간대 한 2-3시 정도에 잠깐이라도 환기를 한다면 실내에 좀 축적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도 좀 줄이면서 좀 호흡기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미세먼지 상황 언제쯤 좋아질 걸로 그럼 예상되나요?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추위가 찾아와야지 좀 미세먼지 상황이 좀 나아질 텐데요.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뚜렷한 비 소식이 전해지는 금요일과 토요일 전까지는 평년 이맘때보다 좀 높은 온도, 그러니까 그만큼 온화하고 따뜻하고 대기가 안정적인 날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좀 비다운 비가 내리고 나면 좀 이 비로 인한 미세먼지를 좀 씻어내는 세정 효과와 더불어서 이렇게 비가 그치고 나면은 다시 찬 공기가 확장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차가운 바람이 또 빗자루 역할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쓸어내기 때문에 좀 주중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주 후반이 돼서는 미세먼지 걱정은 덜 하겠지만 다시 좀 추위가 찾아온다는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3만 원, 대형마트는 28만 원가량이 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전통시장 14곳과 대형마트 7곳 등 22곳에서 주요 성수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성수품 구매 비용은 전통시장 6.3%, 대형마트는 4%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과일류는 19%, 축산물은 25% 가까이 저렴했지만 가공품과 쌀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000여 명으로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3주 연속 감소했고
주간 확진자도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지표 4개 중 2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었죠. 정부는 당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 4개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50%를 넘었고 주간 치명률은 0.1% 이하로 최소 2개 이상은 충족된 상태인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는 자문단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이번 주에도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설 연휴에는 실내 마스크 없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중국발 확산세입니다. 또 신규변이 발생 가능성, 고령자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낮은 점도 변수인데요.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은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은평구가 지역인재 육성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 일자리로 만들어 제공하는 건데요. 참여 대상은 은평구 소재 기업과 단체로 지역 특화,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공헌 등과 연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